여러분, 우리가 집이나 자동차, 미술품을 소유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금융혁명, 토큰화에 대해서 아주 쉽게,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은요, 사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질문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어? 모든 자산을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면 어떨까? 바로 이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기 보이는 저 멋진 고층 빌딩, 아니면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유명한 그림, 심지어는 상을 받은 소유 지분까지 내가 가질 수 있다면요? 정말 신기하죠? 이게 그냥 푼 건물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모든 자산, 그 안에 숨어있던 가치를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정말 멋진 예시잖아요. 이전에는 소수의 부자들만 가질 수 있었던 세상에 딱 하나뿐인 이런 미술품도 이제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농업 자산에서부터 K-팝 음악 저작권까지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거라면 뭐든지요. 바로 이 개념을 우리가 실물 자산 토큰화, 영어로는 RAW, Real World Asset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암호화폐 얘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채권처럼 실제로 돈을 버는 가치가 확실한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STO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이걸 사고 팔 때 쓸 특별한 돈이 필요하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모든 걸 토큰으로 만들면 이걸 뭘로 거래할까요? 여기서 바로 새로운 경제를 움직일 엔진, 바로 디지털 현금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름처럼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원화나 미국 달러에 그 가치를 딱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디지털 자산 세계에서 믿고 쓸 수 있는 디지털 현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처럼 가치는 안정적인데 속도는 어때요? 24시간 언제든 거의 즉시 전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은행 송금의 안정성이랑 암호화폐의 속도, 이 두 가지 장점만 쏙 빼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부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이 그래프가 보여주죠. 시장 규모가 정말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정적인 디지털 달러를 정말 원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보세요. 세계 금융의 중심 뉴욕 증권 거래소까지 이걸 미래라고 보고 자체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물들까지 뛰어드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규칙, 즉 법을 만드는 게 정말 시급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지금 그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무나 발행 못하게 자격 있는 회사만 허가해주고, 둘째, 발행한 만큼 100%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게 하고, 셋째,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현금으로 바꿔주도록 보장하는 것. 이게 다 예전에 있었던 테라/루나 사태 같은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한 장치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행처럼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믿을 만한 플레이어들만 이 시장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과정이 생각처럼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네, 어떤 중요한 금융 법안이든 그렇죠. 항상 뜨거운 논쟁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넘어야 할 산이 꽤 있어요. 지금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안정성이냐, 혁신이냐. 은행 쪽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들이 51% 이상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들은 그렇게 하면 혁신이 죽는다. 우리가 주도해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맞서는 거죠. 정말 고전적인 대립구도. 정치권에서도 안병길 의원의 말처럼 혁신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팽팽한 논쟁 때문에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뭐가 있죠?
네, 바로 2026년 6월 지방선거입니다. 이 선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면서 법안의 최종 통과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혁명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엄청난 기회와 또 그만큼의 위험이 함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그 잠재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RWA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미국 국채, 원자재, 사모펀드 같은 이미 수조 달러 규모의 이런 전통 자산들이 토큰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K-팝 가수의 음악 저작권까지 토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거래하기 힘들었던 자산의 유동성을 불어넣는 정말 엄청난 기회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이 세계적인 기준이랑 너무 다르면 우리만 고립될 수도 있고요. 불안정한 환율 같은 경제 상황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신기술이든 처음에는 거품이 끼고 가격 변동이 엄청 심하잖아요.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고 뛰어드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토큰이 되는 세상,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이 거대한 금융혁명의 문턱에서 여러분은 과연 준비가 되셨습니까?